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공은 수학인지라 수학 강사로도 서며 초중고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규모는 작아도 선생님 3분과 저 포함해서 똘똘 뭉치며 이 시국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영상 채널에 글을 올리는 건 예전에 제가 겪은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네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통쾌하게 이혼을 한 뒤 현재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혹 이혼 사연도 올라오던데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아 같이 공감하며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혼이 말은 쉽지 막상 당사자가 되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합의 이혼을 해야 하나. 누구나 결혼의 시작이 이혼이 될 거라 생각하진 못할 거예요. 저 역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남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3층 건물 모두가 학원이었으며 입소문이 좋아서 학생 수도 많았죠. 정신없이 일만 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원장님의 남편분이 우연히 저와 마주친 후 자기 친구를 만나보면 어떻겠냐며 중매를 섰습니다. 차마 거절하기도 그렇고 원장님도 옆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라며 부추기는 바람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었죠. 지용씨라고 했나요? 만난 사람 없어요? 네. 연애보단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주변에 만나는 남자 없으면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아, 괜찮은데요. 아직 누굴 만나고 연애할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지용씨 왜? 우리 남편 인맥 완전 짱짱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래요. 내가 사람 하나 좋은 건 인정해. 건축하는데 능력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만나보지 그래. 사람이 너무 거절해도 못 써. 어? 네, 그럼 만나는 볼게요. 그렇게 남편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으며 밥만 한 끼 먹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제가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첫째며 동생이 3명 있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저희 4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뒤 집안이 점점 기울어졌죠. 그나마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터라 졸업을 하자마자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대학을 휴학하겠다고 하며 직장을 구했네요. 막내는 고3이어서 이 문제를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아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으세요. 이런 환경이라서 결혼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게 제 큰 관심사였습니다.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동생들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싶었죠. 부모님들은 네가 효도하는 건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야 라고 하시지만 결혼은 그저 저에게 사치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오는 와중에 저는 열심히 축의금만 내는 그런 때였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원 아니면 집뿐이었던 저에게 휴일에 누군가를 만나 저녁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더군다나 모든 게 완벽했었네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먹고 마지막으로 밤 드라이브를 갔는데 마치 제가 주인공 같은 하루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어서 휴일에 약속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오랜만에 즐기는 여유와 남편과의 첫 데이트는 모든 게 다 좋았죠. 대화도 잘 통하며 알찬 휴일을 보내니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지더군요. 첫인상 덕분인지 그 후 휴일이 되면 언제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만남을 유지해왔죠. 제 속마음도 터놓게 되면서 아직 연애는 사치 같다는 생각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네, 제가 사남매 중에서 첫째라 그런지 가족이 먼저인 것 같아요.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가족들 부양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거라면 그건 좀 덜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난 지영 씨 본 첫날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무거운 짐 들지 말고 나랑 나눠들면 어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좋았죠.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춤하는 절 보자 남편이 이어서 말을 했네요. 지영 씨보다 한참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지영 씨를 넘보면 안 되는데. 나 믿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만큼 지영 씨와 지영 씨 가족들한테 잘할게요. 남편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며 청혼에 대한 답을 잠시 미뤘죠. 하지만 며칠 생각해봐도 저 역시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로 나이 차이는 6살이 났지만 세대 차이도 못 느꼈으며 안정적인 남편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한 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죠. 처음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반갑게 저를 반겨주더군요. 어머님은 가정부를 들이며 단독주택에서 사셨어요. 그런 집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제 눈으로 보게 되자 신기하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건축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알았지만 예비시댁을 가자 부자라는 게 피부로 확 와닿더군요. 예비시모와 남편과 저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시모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죠. 귀품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그 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내심 남편의 집안과 비교가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는 마음에 제 속마음이 나왔었죠. 저기 우리 집 농사 짓는 거 알지? 당신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남매 반듯하게 키워주셨어. 하지만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동안 날 그렇게 봐놓고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말했지.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여자라고. 따님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그런 소리 할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운데 이제 우린 가족이야.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품을게. 남편의 달콤한 말에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죠.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무사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네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국 터질 게 터졌죠.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업한다면서 만나는 사람도 많던데 제가 남편의 친구를 아는 건 학원 원장님 부부 내외뿐이었죠. 저는 남편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소개시켜 주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소개시켜 줬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집안이나 제가 창피해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며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잖아, 당신 친구들 말이야. 나한테 소개 안 시켜줘? 당신도 알잖아, 내 친구. 아니, 원장님 부부 말고 다른 친구들 말이야. 아, 뭐 결혼식 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친척들은? 가족들 있을 거 아냐. 혹시 내가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 아냐? 전혀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가족 사람들하고는 왕래가 없고 엄마는 이모밖에 없어. 친척들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돼서 그래. 당신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군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예민하게 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네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제 예민함이 아니란 걸 알게 됐었죠. 남편과 결혼 일주일을 남겨둔 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네요. 두 분 덕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뿌듯한 거 있지. 지영씨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원장님 부부 내외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남편과 원장님 남편이 자리를 비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나저나 지영씨 선택 잘한 거야. 비록 상현씨가 재혼이고 지영씨는 초혼이지만 상현씨 재산이 어디 보통 재산이야? 재혼이고 초혼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난 지영씨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 좋아. 네? 상현씨 결혼했었어요? 어?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난 다 이야기 된 줄 알았는데? 어머나, 내가 말실수했나 보네? 원장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난 상현 씨가 다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알고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원장님 말로는 남편은 불과 1년 전에 저 말고 다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었지만, 성격 차이로 1년도 안 살고 헤어졌다는 말을 하더군요. 또 남편의 전부인은 원장님의 친구였었죠. 저는 원장님한테 괜찮다며 모든 걸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몰라? 정말 다 알아야겠어? 상현 씨가 일부러 말 안 한 것 같은데. 모른 척 할게요. 어차피 저희 결혼 일주일 남았어요. 여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남이잖아요. 그렇지. 내 친구는 지금 미국 가 있어. 완전 남남이지. 둘 사이에 자식도 없고. 원장님 전부인 사진 볼 수 있어요? 두 분이서 친구셨다면서요. 원장님은 마지못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뭔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더군요. 이혼한 후 저를 만났고 다 지난 과거라며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이 사실을 언제까지 저에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솔직히 남편의 재혼 소식을 알고 이제라도 파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일을 진행했더군요. 원장님이 남편에게 제가 재혼 사실을 알았다는 걸 말한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다음날 제 동생들에게 저 몰래 학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놓고는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처제들 공부 시작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형부 칭찬을 날이 새도록 하더군요. 언니, 대박이야. 형부가 나 이번 학기 등록금 내줬어. 진짜 형부 완전 멋있어. 뭐? 너 그 돈 받았어? 형부가 언니한테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나 이번에 학교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실은 언니한텐 말 안 했지만 학교 휴학한 거 정말 후회 많이 했거든. 셋째도 형부한테 고맙대. 남편은 제게 파혼 이야기가 나올까봐 가족들에게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았습니다. 차마 동생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형부랑 파혼할 거야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절 보고 말았네요. 그래. 전부인하고는 완전히 끝낸 거고 자식도 없다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주는데 괜찮을 거야. 라며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저와 재혼이란 걸 숨긴 것에 대한 사과는 받고 싶었죠. 결혼식이 있기 전에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원장님께 전해 들었다며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모자랐죠. 그 모습이 또 안쓰럽더군요.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뭔들 못하겠어요.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안아주면서 괜찮다며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을 뿐이야. 그래도 말 못한 건 미안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은 하객들로 붐비는 반면 남편 쪽은 한산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고 넘어갔던 터라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일이 터져버리더군요. 남편이 시모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시모가 저를 신부 대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는데 당황스럽더군요. 너 상현이 재혼 알고 결혼했잖아. 네.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 아들이 기가 팍 죽어서 식장에 들어와야 해? 우리 쪽 하객들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어머니 뭔가 기분 언짢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현 씨랑 잘 이야기 나눴고 저 다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재혼이란 걸 뻔히 알면서 하객들을 그렇게나 많이 불러? 그리고 그 화한들은 또 뭐니? 우리 보라고 그런 거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아주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했더구나? 아무래도 저희 집은 제가 장녀고 결혼식을 처음 하다 보니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부모님, 손님분들도 많고요. 시모는 결혼식장의 주도권이 저희 쪽으로 갔다며 기분이 불쾌하다는 말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조용히 결혼을 하려고 했던 본인의 뜻처럼 되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모 앞에서는 시모 분위기를 맞추면서 넘겼죠.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기분까지 안 좋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었죠. 그 후 신혼집에서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만 했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강사 일을 그만뒀었죠. 하지만 일만 해오던 저로서는 매일매일 집에만 있는 게 따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 학원을 차려보는 건 어때? 내가? 학원 하나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난 못해.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어. 당신도 저번 직장에서 원장한테 어깨너머로 배워둔 게 있을 거 아냐. 투자는 내가 할 테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봐. 솔직히 제가 일을 하자고 할 때 남편이 크게 반대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에도 그랬듯이 남편은 자식 욕심은 없다며 제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길 원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속아 아이를 갖는 것에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 뒤로 원장님과 자주 만나며 학원 상가부터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었죠. 드디어 모든 계약과 서류 준비가 끝나고 학원 홍보에 박차를 기울 때였습니다. 원장님이 강사들 소개부터 많은 부분을 도와줘서 고마웠죠. 그렇게 학원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졌네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 보니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초반에는 절 도와준다며 학원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량을 하는 기사님이 일이 생겨서 3일 정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죠. 급하게 전해들은 일이라 당장 기사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운전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생들을 어디에서 내려줘야 하고 픽업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찰나 여자 강사와 함께 차량 운행을 부탁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여강사가 남편을 따라다니며 차량 운행을 도와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일 동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제가 당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분이 기사님이었죠. 기사님이 다시 복귀한 날 차량 청소를 하는데 차에서 여자 머리띠를 발견했다며 저에게 분실물 신고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학생 거인 줄 알았는데 명품 머리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강사에게 물었더니 본인 거라며 채가더군요. 이런 명품 머리띠를 잊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차에 있었네요. 감사해요, 원장님.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날 기사분이 또 저를 찾아와 블랙박스 카드를 주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원장이 다 관리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기사분이 저 혼자 보는 게 좋겠다며 조용히 주고 갔습니다.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 블랙박스 카드를 보았네요.
그 안에서는 여강사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불쾌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강사가 머리띠를 차에 흘린 날, 두 사람은 차에서 스킨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보고 있던 태블릿을 그만 던지고 말았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분노와 떨림이 계속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네요. 저는 그날 밤 머릿속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불러세웠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답을 했네요. 당신 3일 동안 차량 운전 맡아줘서 고마워. 새삼스럽게. 또 학원 일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말이야. 혹시 학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거 알고 있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네요. 남편은 뭔가 짐작한 듯 보였죠. 그게 무슨 말이야? 블랙박스에 목소리가 녹음되는 건 몰랐나 봐? 좋았니? 강사랑 그 짓 하니?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화가 난 저를 무작정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을 뿌리치며 남편의 뺨을 날렸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실망을 안겨줘?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강사가 날 유혹하는 거야.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난 당신밖에 없어. 우리 이혼은 안 돼, 알지? 알긴 뭘 알아? 전부인도 이런 식이었어?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발끈하더군요. 결혼 초반에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으로 남편의 전부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깨자 남편이 되려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잠시 미쳤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다 끝난 옛날 일로 더 이상 들먹거리지 않기로 했잖아. 그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 난 당신이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과거가 당신한테 걸림돌이야? 그렇게 말하고서는 여강사 일은 단순 호기심의 썸이라는 말만 하고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 후 몇 달간 저희 부부는 냉전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저도 쉽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았죠.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으로 어영부영 저희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친정엄마 생신에 대해서 물어오더군요. 여보, 장모님 생신 곧 돌아오는데 우리가 가봐야지?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할게. 나 혼자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엄마의 생신은 저만 챙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서프라이즈를 했더군요. 저 몰래 먼저 친정에 내려가 저희 부모님에게 온갖 재롱을 다 떨었던 것 같았네요. 덕분에 부모님은 가장 행복한 생일 파티였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순간 남편에게 화나 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죠. 그날 밤 남편과 동네를 산책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죠. 솔직히 믿을 수는 없었네요. 하지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믿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뭐? 정말 당신이 이번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면 학원 건물 4명의로 바꿔줘. 그래야 나도 당신을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재산 하나하나 제 손이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뭔가 촉이 왔는지 꼭 이래야 할 것만 같더군요. 그 후 정말로 별탈 없이 남편은 성실하게 일만 했고 저는 학원 일에 매진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학원이 꽤 잘 되는 바람에 남편과 상의 끝에 집 이사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원과 집이 가까웠으면 했죠. 남편도 흔쾌히 허락하자 저는 이사를 결정했네요.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 환경에 맞게 사람도 바뀌게 되더군요. 저는 30평대 집을 알아보다가 좀 더 큰 평수의 집을 보자
조금 무리하더라도 큰 평수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0평대의 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죠. 하지만 욕심이 크면 탈이 나듯이 맞벌이 부부에게 60평대는 확실히 과분했었죠. 결국 남편이 가정부를 쓰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매일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리도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정부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하니 남편은 뜻밖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군요. 가정부는 내가 알아볼게. 사람 들이는 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가 아는 사람 있을 거야. 괜찮은 분으로 소개시켜달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럼 당신만 믿을게. 알아보고 알려줘. 그렇게 가정부 구하는 일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을 모셔왔더군요. 남편은 신모의 소개로 데려왔다는 말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에게는 집안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보다 작은 체구에 힘이 없어 보였지만 살림은 다른 문제이다 보니 믿고 맡겼죠. 집에 주 3회 방문해서 살림을 봐주기로 했네요. 예전엔 집안 살림하랴 학원 일하랴 힘들었지만 가정부가 오자 세상 편하더군요. 집안의 사생활이 조금 없어진 것 말고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편한 것도 잠시 점점 불편한 일들이 생겼네요. 남편보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학원 일을 하다 보니 고등학생 아이들 반은 빨리 마치면 10시에 끝이 납니다. 그나마 학원과 집이 가까워 10시 30분이면 집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가정부가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것 같다고 한 소리 했죠. 가정부 말이야. 아무리 주 3회지만 올 때마다 퇴근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오전에 출근하지 말고 오후쯤에 해달라고 했어. 오전에 우리도 없는데 뭐하러 일찍 와? 당신이 늦게 출근해달라고 했다고? 나 일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밥 먹잖아. 아줌마 올 때는 집밥 좀 먹어보자. 순간 아차 싶었네요. 제가 학원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남편에게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절 믿고 학원을 열게 해줬는데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생각해보니 제가 무심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짰었죠. 가정부의 도움으로 오전에 장도 보고 요리를 함께하며 남편 퇴근 시간에 저녁을 멋지게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서 가정부와 오래 있었네요. 그런데 볼수록 자꾸 낯이 익은 얼굴이더군요. 보통 때면 제가 출근 시간에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그냥 나온 터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요리를 하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자꾸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그 기분이 계속 남아있었죠. 남편이 오기 전 가정부 아줌마가 퇴근을 하고 혼자서 덩그러니 집에 남아 남편을 기다리는데 순간 몸에서 닭살이 돋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누군지 알겠더군요. 알고 보니 원장님 친구이자 제 남편의 전부인이었던 겁니다. 순간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을 뻔했네요.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부인을 제 집에, 그것도 가정부로 들였을까요? 머릿속에 혼란이 왔었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할 것 같았죠. 남편 말로는 시모에게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시모도 연관이 있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늦은 밤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가정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었네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잘 해주신다며 칭찬을 하자 시모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 그래? 상윤이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거기 어디 업체라니? 나도 소개 한번 받자. 시모에게 소개받았다던 가정부라는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더군요. 시모와 좋게 전화를 마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죠. 그리고 가정부 아줌마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흡족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정말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싶었는데 참았네요. 모든 걸 알고도 태연하게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혔죠. 아무리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 수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황당한 부탁을 해오더군요. 가정부를 집으로 들이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개수작이지라는 생각을 했네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잘못을 했거나 제 기분을 건드리는 날이면 저희 가족을 끌어들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낸다거나 처제와 처남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묻거나 용돈을 두둑히 주곤 했죠. 그걸로 인해 저희 가족은 형부가 세상 좋은 사람인 줄 알고들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부인을 집에 들인다는 남편의 의도를 알아야 했죠. 저는 그날부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역시나 이혼을 위해서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싫지만 집에 가정부를 들여야 했네요. 어차피 이 남자와 끝장을 보려 했기 때문에 가정부와 살든 말든 저에겐 중요치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세상 쿨한 척 가정부를 입주시켰습니다. 어차피 난 학원에서 생활하니까 당신이 일은 알아서 해. 난 신경 끌 테니까. 남편은 제가 입주 도우미로 허락해준 사실만 기뻤는지 아무 생각이 없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저에게는 관심 없고 이 상황을 즐기길 바랬습니다. 그 후 저는 가정부가 입주하기 전에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남편에게는 강아지 때문에 설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하지만 남편은 거실에만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무려 5대나 집안 곳곳에 배치해 놨습니다. 물론 남편이 가정부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겠죠. 거실에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자고요. 하지만 집안 곳곳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후 저는 가정부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전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제대로 부탁이란 걸 한 적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남편의 전부인을 부려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홈캠에 찍혀있는 2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2사람은 부부처럼 다정하게 제 집을 돌아다니더군요.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부엌에서만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보는 내내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또 남편이 웃긴 게 그 와중에도 저희 친정에 할 건 다 했더군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남편이 해주는 건 받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동생들은 이상했는지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더군요. 끝까지 비밀로 가려고 했지만 당시 저는 강한 척했지만 위태로웠죠. 둘째와 셋째에게 형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해 있는 가정부가 전부인이란 것까지 다 말했죠. 동생들은 충격을 먹었지만 그동안 이 상황을 참아온 저를 더 위로해 주더군요. 그날 2 동생은 저희 집으로 와서 전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죠.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은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네요. 도대체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전부인을 제 집에 들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속이 안 좋아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나왔을 때였어요. 가정부 아줌마의 방문이 열려 있더군요. 남편과 가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젠 하다하다 당신 처제들까지 내가 수발을 들어야 돼? 분명 그 여자 우리 관계 알고 있다니까. 내 촉이 그래. 안 그러면 왜 동생들까지 집에 데려와서 내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좀만 참아. 내가 처제들은 용돈 주고 돌려보낼게. 그리고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라도 당신이랑 있고 싶은 내 마음 좀 알아주라. 그리고 내가 그 여자 약점 꽉 잡고 있어서 나랑 이혼도 못할 거야. 그 가족들이 몇 푼 쥐어주면 고맙다고 간이고 쓸리고 내놓는다니까. 2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전부인과 살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았죠. 남편에겐 결혼은 그저 허울뿐인 가면 같은 거였습니다. 최대한 법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저는 남편과 전부인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틈을 타 가정부에게 손님이 온다며 음식 장만을 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손님으로 시모를 초대했습니다. 시모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가정부가 당황하며 그릇을 깨더군요. 저는 제가 치우겠다고 하며 어머니에게 음료 좀 내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가정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모 앞에 음료를 내왔죠. 우리 며느리가 그쪽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솜씨가 좋다고요? 그 순간 가정부가 냅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니 뭐가 저렇게 급해서 들어가? 내가 뭐 잘못했니? 예의가 없네? 어머님, 저분 기억 안 나세요? 글쎄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 어머니 전 며느리요. 상현씨가 가정부로 전부인을 집에 들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시모에게 밝혔죠.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가정부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았네요.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키로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시모는 전 며느리를 보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얼마나 악연이었으면 저럴까 싶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전부인과 이혼한 이유는 전부인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며느리의 외도를 저지른 걸 보게 되었고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 사실을 숨긴 채 강제 이혼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도 모르고 전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 저와 사는 집에 전 부인을 들였던 거였죠. 신모는 전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짓을 해놓고 우리 아들한테 다시 붙어먹어? 세상에 너란 여잔 정말이지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들한테 말을 안 한 게 잘못이지. 네가 잘못해서 이혼당해놓고 어디 와서 내 아들을 꼬셔? 또 얼마나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신모는 강제로 전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전 며느리의 행동을 덮지 말고 아들에게 말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하더군요. 신모는 남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을 무척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 아들이 재혼을 한 게 아닌 것처럼 대했겠죠. 그리고 전 며느리의 천박한 짓을 숨기고 싶어 했겠죠. 저는 신모와 마주 앉아 있는 것도 힘에 겨웠네요. 그 후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 부인이 그 정도로 나쁜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말이죠. 그즈음 남편이 회사를 확장하면서 공동대표들과 논의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에 그동안 남편이 전 부인과 저희 집에서 했던 만행들을 적은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보냈죠. 모든 직원들과 간부들이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이미지로 먹고 살았던 남편 역시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없게 되더군요. 남편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혼소송이 들어갔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용서를 빌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소송기간은 길어졌지만 저는 끝까지 이혼을 고수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와 가정에서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리고 전 부인에 대한 고소를 했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집에 가정부로 있으면서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나가는 사업가에서 한순간의 어리석은 짓으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반면 저는 학원을 잘 꾸려나가며 더없이 행복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엔 실패를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